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제 통역을 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 통역이 없다 보니 제가 그분하고 프리토킹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번역기로 쓰려고. 그런데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no 막 이렇게 깜짝 놀랐죠. 왜 휴대폰을 꺼내는데 이렇게 놀라시지? 했더니 오늘도 여러분을 뵈러 또 이 아우지 누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제가 영국에서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 이야기 할까 합니다. 그게 영국스럽나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2022년 7월에 영국에 갔고요. 사실은 영국에 정착하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고 있는 중에 영국의 지인을 알게 되면서 그 지인의 집에 놀러를 간 거죠. 놀러를 갔다가 거기에서 있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거는 한국에 있는 엄마들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해외에 가서, 그것도 영국에 가서 영어도 모르는 제가 또 학교에 보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공부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영국은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3개월 이상이 됐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럼 정부로부터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를 학교로 보내야 된다고. 그만큼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엄마나 부모의 책임을 크게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7월에 가서 아이를 10월부터 학교를 보내군요. 7월 달에 가서 바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서 수속하는 기간, 그리고 공식적인 체류 허가를 받는 그런 기간까지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0월까지 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런던에 있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는 외곽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런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런던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학교 보내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아이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통지서가 오잖아요. 그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는 교육청에서 메시지가나 편지가 오는데요. 영국은 사실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수속을 거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런 민원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국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민원을 넣게 되면은 그게 빨리 해결이 되면은 2달 내지 3달, 길게는 그 이상도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바로 학교를 보내겠다고 해서 거기 있는 데서 막 한영아 어서 보내십시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시오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배정이 되고 그분이 이제 서류를 써서 학교에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었던 지역이 외곽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다 수속이 끝나서 아이가 학교가 임박에 다시 런던으로 온 거예요. 그럼 런던에서는 또다시 수속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이 더 가는데 저는 아이를 한두 달을 더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지. 그래서 찾은 방법이 어디 가나 또 사는 데는 적응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이거 내가 기다리느니 먼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주변에 학교가 있거든요. 영국은 학교에 입학하는데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가 제일 우선이랍니다. 종교라든지 그리고 형제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아이면 그 지역 학교에 자리 있는 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청 같은 데서 메일이 어느 학교에 자리가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를 면접 같은 거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한 겁니다. 오히려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 담당자들에게 제가 메일을 보낸 거죠. 저희 그 런던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보고요. 저희 딸애는 몇 살인데 한국에서 어디까지 다니다가 왔습니다. 메일을 적어서 한 4개 학교에 보냈어요. 그 4개 학교가 다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바로 온 학교가 있고요. 한 달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온 학교도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 날에 바로 온 학교에 연락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 학교 담당자님이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 매우 가까운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라는 겁니다. 와서 면접을 하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달려갔죠, 학교에. 제가 영국 학교는 처음 가봤어요.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이고요. 그리고 캐톨릭
학교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그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였는데요. 헤이스에 있는 여기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가서 첫 인상에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제 통역을 해주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 통역이 없다 보니 제가 그분하고 프리토킹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번역기로 쓰려고. 그런데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no 막 이렇게 깜짝 놀랐죠. 왜 휴대폰을 꺼내는데 이렇게 놀라시지? 했더니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는 전자기기 일체를 꺼낼 수 없습니다. 사실 영국이 만 5세부터 초등학교가 6년이기 때문에 나이로 치면 11살, 12살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있는 아이들은 휴대폰 절대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휴대폰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못 꺼내겠죠. 근데 우리는 엄청 그 휴대폰에 익숙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렇게 딱 제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찰나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익숙이 돼서 저도 지금 요즘에는 휴대폰을 깜빡깜빡 넣고 다니거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영국에서 그 1년 동안 없어도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애도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휴대폰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대폰 없이 학교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교과과정이 영국은 3개의 학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2개 학기로 돼 있잖아요. 봄학기, 가을학기. 근데 영국은 3개 학기가 있다고. 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딸 아이는 가을 학기에 들어갔는데 교과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국가에서 주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영국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다른 초등학교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카톨릭 초등학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믿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나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연결을 해서 교과 과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추수감사절하고요. 그리고 성탄절하고요. 4월 달쯤에는 부활절.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었다. 이런 게 교육 과정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교재, 수업 교재는 직접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필기로 다 해서 프린터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시험은 단어 시험만, 영단어. 근데 우리 아이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시험에서는 계속 빠지는 거죠. 대신에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어를 그 시간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시스템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영국은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200여 개 민족이 모여 살아서 그 기네스북에 등록된 도시라고 해요. 런던 자체가. 그러다 보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말을 모를 거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영어를 배워야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나 초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시스템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그 안에서 전혀 영어를 못 배우고 갔거든요. ABC도 모르고 간 상황에서 아이가 그렇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학기가 지나고 여름 학기까지 마치고 거의 3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우리 딸애는 말은 안 했어요, 영어를. 근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1년 안에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나도 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 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라이팅이나 리딩 같은 건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뭐 글 있잖아요. 필기체 같은 거 되게 예쁘게 쓰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죠.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도 그 모든 친구들이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서로가 사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애가 해외에서 모르는 아이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은 모든 아이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애를. 그리고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영어도 모르는 아이가 프랑스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이 시간이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애한테는 막히는 거예요. 매번. 그래도 아이들이 다 괜찮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정말 그 프랑스 단어 하나를 말했나 봐요. 온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 학교에 좀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식도 이제 급식 시간에 먹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 돈을 안 내고 먹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급식 돈 안 내고 애들이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 급식보다 정말 맛이 없습니다. 영국 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국 음식 맛이 없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거를 그냥 물에 데쳐서 주는 건강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에는 맛이 없죠. 피쉬 앤 칩스라고 해서 그냥 그거 감자튀김 나오는 날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참 적응이 빨라서 가서 한 1, 2개월은 힘들어했습니다. 아이가 음식도 받지 않고 겨울에 갔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에 모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요. 한 학기 끝나고 헤어질 때는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학교를 보냈고요. 영국의 교육이 좋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모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근데 영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물론 의사를 만나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GP라고 해서 일반의를 만나야지만 되거든요. 제 담당 의사를. 그리고 나서 뭐 아픈 경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상급 병원으로 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을 만나는 새면은 감기 같은 거 그냥 다 나아요. 설사도 그냥 바로 낳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열나도 해열제, 배 아파도 진통제, 그냥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보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초보 아이 엄마라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이 나면은 그냥 단순 감기가 아닌 뭐 이거 더 큰 병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 정말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지금 상황이 엄마가 판단해도 응급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도 바로 999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바로 가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한번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정말 응급한 사람이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 데리고 응급실을 많이 가는데 서울 권역에 있는 응급실은 보통 기본 검사를 하고 그 진단을 받는 데만 빠르면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영국의 응급실에 가서 딱 시간을 재봤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면은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초음파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나오게 하는데요. 저는 2시간 안에 응급실 2번 갔는데요. 2시간 안에 거의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급실을 다녀온 다음에 할링턴 대학교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당신의 그 의료 기록을 연구에 쓰겠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 국가 의료 시스템이지만 그런 수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그런 경험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정말 응급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세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9에 전화를 해서 내가 아픈 증상을 그 의사가 말하는 데 따라서 1시간 정도 토론식에 거의 토론식입니다. 그 말하고 뭐 그러면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이 정말 응급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응급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앰뷸런스가 오고 그 대학 응급실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는 외국인이어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가서 의원에 달려가서 아이가 어디 아픈지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인데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런던에 여행 간다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영국은 그 교통수단이 공공이 아닙니다. 공공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서비스로 뭐 모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도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이 공공의 성격보다는 좀 민간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민영화가 많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버스는 가장 저렴하고요. 지하철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정말 비싼 편이고요. 기차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로 갈 때는 뭐 2, 30만 원 깨진다? 교통비로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런던 시내에서
영국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시간은 많이 걸리거든요. 마을버스처럼 뭐 구석구석 다 들리니까 고속버스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한 1시간이면 갈 거리도 돌아서 가기 때문에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하루에 1.7파운드 정도 그것만 내면은 하루 종일 탈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오이스터 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통카드 같은 거죠.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비자 카드 있잖아요.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다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버스처럼 대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외환 계좌에서 이렇게 출금해 나가는 형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화를 사용할 수 있고 마스터나 뭐 비자 카드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국은 구역별로 나뉩니다. 중심을 1구역이라고 한다면 외곽으로 가면서 2, 3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가 살았던 구역은 6구역이었습니다. 6번째에 속하는 구역이었는데요. 그 구역에는 거의 좀 가난하신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되고 런던의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헤이스타운은 그 인도 파키스탄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히잡을 다 쓰고 다니고요. 여기가 영국인지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도 아이들도 다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어서 우리 그 작은 애는 영국 사람이 히잡을 쓴 사람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았던 이유는 거기가 주거 비용이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6구역, 그러니까 마지막 좀 열악한 구역으로 갈수록 그런 가격이 좀 다운되기 때문에 다운되더라도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1년 살다가 돌아왔는데요. 뭔가 세상을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떠나서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에 제 1년의 경험이 소중했던 것 같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 보면 아시겠죠? 한국이 좋았던 거죠. 영국에서 1년 살아보니까 정말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아이에게 기회가 된다면 영국의 교육을 접하게 하고 싶지만 제가 가서 산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훨씬 편하고 제가 17년을 살면서 여기에 적응한지를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제가 한국화가 됐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세밀한 모든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는 한국이 더 맞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돌아왔지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영국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유학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문명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영국에 가서 그런 박물관 투어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엄마들의 질문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 딸애도 유학을 지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영상으로 다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엄마들의 많은 관심도 받고 또 기존의 시청자분들도 영국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